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생생토크입니다. 진행을 맡은 김진국입니다. 자, 이번 주 첫 순서는요, 양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변호사들이 네. 최근에 중국에 가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이었는데요. 중국의 환구시보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참 이례적인 그 북한의 법률 회사가 사실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중국의 그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13일까지 뭐 칭다오라든가 샹하이 이런 도시 4개를 포함해서 이제 총 5개의 도시에서 북한의 법률 가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북 투자 유치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북한이 어떤 투자를 원하는지 그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네, 북한 변호사들이 중국, 베이징, 뭐 칭다오, 뭐 상하이 이런 네. 대도시들 가서 투자 설명회를 하는데요. 네.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순회 그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네. 그동안에 미북 간에 또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어떤 이렇게 정상회담이라든가 비핵화 대화가 있으면서 특히 이제 지난 2월 말에 열렸던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잘 될 경우에 이제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준비한 행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들도 그렇군요.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설명회 자체는 네. 2월 말에 열렸던 그 베트남의 미북 정상회담 그 이전에 이미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잘 될 것이다. 네. 잘 되면 제재가 좀 완화되고 중국에서의 투자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호사들을 미리 좀 보내는 그런 계획을 짰을 것이다. 네, 네. 예, 북한이 그렇다. 이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투자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고 또 북한이 원하는 투자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기회였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에 사실 들어가는 큰 기업들 손해본 기업 많지 않습니까? 먼저 대표적으로 좀 손해본 네. 뭐 외국 기업들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산을 몰수당한 그런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의 기업들이 제법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서양 집단 그게 이제 광산업체입니다. 광산업체인데 이제 북한이 오랫동안 거기 북한에서 이제 광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북한이 갑자기 이제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자산을 또 몰수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유도 없이 나가라. 뭐 이유야 있었겠죠. 이유야 있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네, 어쨌든 북한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뭐 많이 있었겠죠. 뭐 내놓는 이유는 그렇죠. 명목상의 네, 이유는 네. 있었겠죠. 또 2008년에 우리 이제 잘 아는 한국의 그 박왕자 그 관광객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중단됐던 그 금강산 관광 사업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도 이제 몰수당했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이집트의 통신사죠. 북한에서 이제 고리얼링크라는 그 손전화를 사업을 하는 그런 오라스콤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올리면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반출 그 수익금을 반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한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지금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또 통화를 하셨죠. 네. 그래서 북한 투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랬다면서요. 미국 워싱턴에 그 한미 경제 연구소라는 띵크탱크 정책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 국장의 말인데요. 그동안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를 지적을 하면서 북한에서는 사실 지금 변호사들이 와서 우리는 외국인 투자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이러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김씨 일가의 말이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단한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법률상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투자를 한 이윤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이유 없이 서로 합당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몰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개선하는 그런 조치가 없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양유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화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3주 연속으로 출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제가 3주 연속으로 계속 초청을 한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면서 이 안보리 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물품을 북한 내부로 들여가거나 또는 내다 팔려는 수법들 지난주, 지지난주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관련 뉴스들이 많아서 제가 초대를 했는데 한국 선박이 이번엔 연루됐다는 소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한국 선박을 처음으로 억류했습니다. 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억류된 선박. 지금 부산 감천항에 있고요. 이 배는 피파이오니어 배라는 배입니다. 네. 어떤 혐의로 억류됐는지 알려졌습니까? 2017년 9월께 이 피파이오니어호가 동중국해에서 그 불법 한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석유를 아마 이렇게 불법 한적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억류를 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했는데 억류 기간은 한 어느 정도로 알려졌나요? 지금 6개월째 억류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억류가 돼서 이제 4월이 됐으니까 6개월째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네, 6개월째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로 밝혀진 것 현재 의혹은 환적 혐의이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더 밝혀진 거는 있습니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배 하나가 루니스호인데요. 그렇죠. 이 루니스호가 또 한국 배입니다. 네. 이 루니스호는 미국 재무부가 또 지난달 3월 21일에 이 한적주의보 이렇게 경고를 내린 배로서 이 배가 지금 또 동중국해에서 또 석유를 이렇게 불법한 환적한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미국 정부 관련 부처에 직접 또 질문을 했었죠.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제가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문의를 했는데요. 일단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모든 그런 제재 위반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잠재적인 제재를 가할 거라는 그런 얘기조차도 좀 할 수 없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고요. 국무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잘 이행해야 된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나름대로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지금 한국 배 2척, 러시아 선박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들 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지금 한국에서 억류 중인 배는 총 4척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 6개월이 넘은 선박이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 배를 풀어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서 미국과 안보리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입장이라서 차후 뭐 이런 조치들이 행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화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전해드린 생생 토크 이번 주에는요. 북한 변호사들이 중국에 가서 대북 투자를 홍보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는 경고, 북한 투자 조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려는 이 북한의 수법과 연루된 여러 가지 한국의 선박, 러시아 선박,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그에 대한 대처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진국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